동영상을 시청하는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육시모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을 준비했고요. 짧고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아, 감기보다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감기가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감기보다 더 흔한 질병이 치아 관련 질환인 걸 알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매우 가깝게 자주 걸리는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치아보험을 가입시킬 고객님은 아직까지 시장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 치아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영업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질병별 환자 수 탑 10을 보시게 되신데요. 여기 보시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감기보다도 압도적인 수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보시는 4위에 보시는 치아 우식까지 치아 질병으로 포함한다면 치아 관련 질병은 더 인구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특징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게 정말 특징입니다. 즉 어리다고 가입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필요한 담보들을 구성해서 차츰차츰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제 딸이 이제 7살인데 벌써 레진을 3개나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제 딸의 치아보험이 없었다면 저는 100만 원가량이 제 주머니에서 나가게 됐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치아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걸 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치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치아는 서로를 지지하는 이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걸 치료받지 못하면 잇몸이 약해져서 모든 이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즉 돈이 아까워가지고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게 치아 질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담 중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이 있죠. 그 뜻은 불편하더라도 없는 대로 참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 틀니를 해야 합니다. 그럼 큰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 치아보험 준비는 큰 돈을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보험인 겁니다. 제가 치아보험 가입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치아는 치료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질병입니다. 치아는 조금 아플 때 얼른 가입하고 면책 기간이 지나서 50%만 지급을 받거나 아니면 감액 기간까지 치료가 불필요하면서 참을 수 있다면 100%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치아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벌렸을 때 눈으로 봐도 보이는 충치가 있어도 1년 이내에 충치 치료 이력만 없고 혹은 완치된 이력이면 고지하고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일을 유심히 보시고요.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아보험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민망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타겟팅 할 만한 고객의 유형도 준비했는데요. 타겟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무거운 것을 들 때 이렇게 힘을 줄 때 나도 모르게 이를 깍 이렇게 깨물게 됩니다.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구강이 그 악습관 때문에 잇몸은 약해질 거고요. 치아에 충돌이 생기면서 미세실금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미세실금을 통해서 충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치과를 방문할 확률이 높으신 직종인 거죠. 생산직, 택배 상하차, 택배 기사님, 기계 정비하시는 분, 설치 수리하는 분들, 건설 현장 직종분들 등등 주변에 있다라고 하시면 이분들은 위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치아보험을 반드시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치아보험에 대한 궁금증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제가 Q&A로 셀프를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 전 임플란트를 한 고객이 이제 재식리 임플란트를 가입 후 했습니다. 그럼 재식리 임플란트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험을 가입하고 치아 보철 치료비에서 정상적으로 임플란트 보상을 받고 1년 이후에 재식립을 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계약 전 임플란트를 한 거에 대한 재식립 보상이 안 되겠죠? 그럼 임플란트 치료 시에 치아 보철 치료비 감액 적용 기준을 한번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감액 적용 기준은요. 실제 내 연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감액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갈아 끼는 기준이 아니라 내 이빨이 빠지는 기준으로 감액 기간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치아의 마모로 인한 레진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상이 가능한가를 물어봤는데요. 치아의 마모는 K03.1에 해당하는 치아의 마모의 진단은 치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해당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보상이 불가능한데요. 치아보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보상 가능한 질병입니다. K02, K04, K05입니다. 요 세 가지 질환이어야지만이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치주질환 수술 및 턱관절 장애 치료에서 턱관절 수술은 어떤 질병 분류 코드에서 보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K07.6 질병 코드면 인정이 됩니다. 이 코드로 진단을 받고 약관에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 수술을 받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아보험 가입 후 면책기간 90일 이내에 진단을 받고 90일 이후에 치료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청약 후 보장 개시 전에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았다면 보장 개시 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돼서 보상이 불가하답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에 발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이 정말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반드시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치과 의사에게 발거 진단을 받고 발거를 해야지만이 보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치아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내 이빨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거된 사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임플란트가 씌워져야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첫 엑스레이에 이빨이 없는 상태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시면요.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빨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시면요.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요즘에 보상을 못 받으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치아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기보다 더 많이 걸리는 질병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그리고 나이 불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게 치주질환입니다. 치료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유일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직종의 고객님들이라면 꼭 반드시 가입을 권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치아보험 Q&A를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짧게나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영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65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